만유인력에 관한 문제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13-1이고요. 그림에서 보듯이 0.3kg인 세 개의 당구공이 당구대에서 직각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는 A는 0.400m, B는 0.300m, 그러면 여기는 0.500m겠죠. 다른 두 공이 Q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방향을 구해보자. M1을 대상으로요. M1은 M2한테서도 힘을 받고 M3한테서도 힘을 받으니까 2한테서 받는 힘을 F21, 그 다음에 M3한테서 받는 힘을 F31, 이렇게 해서 두 힘, 이 Y축 방향의 힘과 X축 방향의 힘의 벡터 합을 구하면 이 F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 당구대하고 마찰력이 없을 때 만유인력에 의해서 질량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을 구해보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요건 이제 외워야 되는 공식이고, 요건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 쓴 단위 벡터이고요. 얘도 같은 공식으로 묘사가 되는 내용이고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지금 이 공식입니다. 만유인력을 질량과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만유인력 상수,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다 써보자. 그러면 상수 값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질량이 동일한 두 공인 경우에 각각 썼고요. 거리의 제곱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 다음에 I 벡터 F31은 I 벡터, 그 다음에 J 벡터 이렇게 나타내서 Y축과 X축 상에 있는 힘을 계산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뭘 하고 싶냐면 두 힘의 합을 구하고 싶으니까 합은 벡터의 합으로 구하려고요. 그냥 이렇게 써도 되지만 크기를 구하고 싶어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썼어요. 그래서 나온 값이 6.67의 제곱, 3.75의 제곱, 그 다음에 요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값을 집어넣어 놓았고, 이게 이제 계산된 결과이고요. 단위는 뉴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f가 주어졌을 때 fx, fy 이런 관계에 있으면 세타 표현을 하고 싶은데 탄젠트 세타가 fx분의 fy다 라고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0.562 정도의 b가 나오면 탄젠트 인버스로 세타를 계산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푼 내용이고요. 지금 이런 세타를 구하는 거나 이런 루트 씌워가지고 힘의 크기를 구하는 건 앞에 단원에서 다 했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은 만유인력을 써서 힘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이 단어에서 처음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제 13.2 지구의 밀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지구의 밀도를 구하는데 밀도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부피분의 질량.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다 라고 할 건데, 부피는 9의 부피, 지구를 정확하게 9로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들어가는 요 값이 뭐예요? 만유인력으로부터 구한 지구의 질량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만유인력 이렇게 이제 되면은 중력이 만유인력이다, 지표면에서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약분하고 M2에 대해서 풀면 다음과 같은 값이 나와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다. 그리고 나서 요약하고 숫자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밀도에 대한 공식이 먼저 떠올라야 되고, M2를 어떻게 써야 하지? 운동 방정식이 떠올라야 이 문제가 풀리게 되겠습니다.
한 미터 세제곱에 5.5톤 정도의 질량이 들어있다. 사실 지구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지금 균일한 구를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풀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에 대한 내용이 처음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잠깐 설명을 하면 얘가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중력 가속도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중력 가속도를 가속도 이름 떼고 중력장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F를 G의 지구의 질량에 어떤 물체 그 다음에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생긴 만유인력은 ME와 M이 모두 있어야지 작용을 하는 그런 힘인데 두 물체가 있어야 두 물체가 있지 않으면 얘네들이 이제 묘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요렇게 이제 나타내면 M으로 나눠줘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표현된 값은 지금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M2만 있어도 계산이 가능해져요. M2가 있고 M2 주변에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공간의 성질이 M2 때문에 나타난다. 얘가 M2가 있으면 이 공간은 지구 방향으로 끌려오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력 가속도라고 생각했던 그 값이 중력장이라고 불려서 9.8이라는 거는 얘가 지구 반지름일 때 나오는 값이고 그렇지 않은 거리에서는 다른 값이 계산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의 무게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정거장은 지표면에서 4.11 곱하기 10의 6 제곱 뉴턴 이렇게 이제 무게가 된다라고 문제에 쓰여져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공정 궤도로 올라가면 중력장, 중력 가속도가 바뀔 거니까 mg 계산할 때 g에다 9.8을 넣을 수 없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얼마를 넣을 거냐의 문제인데 그건 이제 g5bit 계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 계산을 하고 싶은 건 이 내용이에요. 무게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무게를 계산하려면 질량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질량을 계산하려고 여기 지표면에서의 값을 가져왔습니다. F가 mg이기 때문에 G값, 지표면에서의 G값 9.8을 집어넣고 질량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그 궤도가 되면은 G5bit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 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럼 얘를 어디서 구하냐? 여기서 구하겠다. 이것도 만유인력이죠. 이렇게 생긴. 그런데 m을 곱하지 않아도 이제 중력장이라는 이름으로 얘를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구 반지름보다 높은 곳에 있는 위치에서의 중력장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요 값이 나오는데 걔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표면에서의 무게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계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13.4에서 케플러의 법칙 등장하는데요. 3법칙 일단 빠르게 얘기하면 타원 궤도의 법칙 그 다음에 반지름 벡터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넓이를 쓸고 지나간 면적, 속도, 일정 법칙 그 다음에 궤도의 주기의 제곱이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 타원 궤도가 다음과 같이 생겼다. 여기에 이제 초점 C라고 하는 자리에 초점이 있고 여기는 A, 여기는 B 이렇게 이제 생겼을 때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1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궤도를
따르게 되는데, 그러면 요 초점에서 요런 이제 면적을 그려봅시다.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간 면적이 똑같다라는 건 이 부분을 훨씬 빨리 지나간다라는 얘기예요. 선속도의 차이가 난다. 근데 선속도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무언가를 찾고 싶었다. 근데 얘가 가군동량 보존의 결과이다. 이 앞단원에서 배운 내용이고요. 그거하고 이제 만유인력하고 구심력의 관계로 다음 내용도 유도할 수 있다. 자, 태양의 질량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플러 3법칙을 이용할 거고요. 케플러 3법칙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냐면, 지금 여기에 긴 반지름의 세제곱과 주기의 제곱이 비례한다 라는 걸 이용하면 얘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공식을 어떻게 알지? 저걸 이제 일단 유도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 이 내용을 모른다고 치고, 태양의 질량이랑 케플러 3법칙, t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이 비례한다 라고 하고, 태양 그 다음에 행성 돌고 있는 이 와중에 얘가 거의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거의 원의 반지름처럼 써지게 되는데, 이때 얘한테 작용하고 있는 힘, 그건 이제 만유인력이란 말이에요. F는 G, M, 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구라고 치면 ME,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 R제곱,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이 힘을 받아서 얘는 무슨 운동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등속 원 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할 거여서, 얘 때문에 타원이면 좀 어려워서요. 그러면 등속 원 운동을 하는 건 R분의 MV 제곱, 이렇게 이제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의 M은 지구의 질량, 이렇게 쓸 거여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V제곱이 GMSR, 이렇게 이제 써지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 V라고 하는 애가 한 바퀴 도는 속도이기 때문에 V를 다시 어떻게 쓰고 싶냐면 T분의 한 바퀴, 이렇게 쓰고 싶어요. 한 주기분의 2파이 R만큼 도는,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구하고 싶은 건 M선이잖아요. M선을 구하고 싶어서 V제곱이 GMSR T 2파이 R 제곱, 이렇게 될 때 MS는 T제곱 4파이 제곱 R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G도 들어가고요. 요런 이제 개수는 이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여기 이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그래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대략 1.496 곱하기 10의 11제곱미터 정도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대략 어느 정도냐면 이게 1.5 정도라고 해보면 15 0 0 0 0 0 0 0
이렇게 되는 애잖아요.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되는 애여서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3개 지우고 이렇게 하면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면은 외워야 될 필요는 없는 숫자지만 외우기 좀 좋은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만유인력 상수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값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냐면 주기예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공전하는 주기. 그게 이제 얼마냐? 1년. 근데 얘를 표준 단위기 초로 바꾸기 위해서 1년은 365일 24시간 60분 60초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값을 여기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태양의 질량이 대략 이 정도 된다. 대략 2 곱하기 10의 30 제곱킬로그램. 그래서 우연치 않게 되게 외우기 좋은 숫자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계산은 뭘로 할 수 있다? 케플러 3법칙으로 할 수 있는데, 케플러 3법칙이라는 게 지금 뭐 때문에 나오는 애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면 만유인력이 90력이다. 이게 지금 운동방정식이잖아요, 그죠? 만유인력이 90력이다 라고 쓰는 운동방정식과 케플러 3법칙이 똑같다. 그러면 아까 이제 설명했던 얘는 가운동량 보존에 대한 얘기고 얘는 F에 대한 얘기였어요. 궤도는 타원이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 이 관측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5번 보겠습니다. 지구 정지궤도상에 있는 위성 그림과 같이 지표면으로부터 고도 h에서 지구 주위를 일정한 속력 v로 원운동하고 있는 질량 m인 위성이 있다. m. 그 다음에 위성의 속력을 g, 그 다음에 h, r이 지구의 반지름과 지구의 질량으로 나타내어라. 나타내 봅시다. 속력을 지금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다른 방법으로 이게 묘사가 잘 안 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만유인력이 90력이다 라고 쓰면 V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이때 위성과 지구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반지름하고도 고도만큼 더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B번 위성이 지구 정지 궤도상에 있다면, 즉 지구상 한 점 위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 위성의 속력은 얼마이겠습니까? 지구 정지궤도. 정지궤도가 특징이 뭐가 있죠? 정지궤도라고 하면은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한다라고 치면, 여기가 지금 북극점이 아닌데 생긴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전을 한다라고 치면 얘도 같은 속도로 자전을 한다는 거죠. 각 속도로. 그러니까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면 정지 궤도 위성도 하루에 한 바퀴 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속력을 계산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속력을 어떻게 계산하지? 지금 그 지구의
각속도, 지구의 각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구의 주기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주기가 나와 있는 공식을 쓰면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네요. 주기가 나와 있는 공식이 t제곱이 kr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걸 좀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k 값이 앞에서 구했었는데 4파이 제곱 gme 4파이 제곱 gme 이렇게 되는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공식이 그렇게 생겼나요? 얘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얘는 뭘 하려고 이렇게 나온 거지? 이 식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얘가 이 자리가 지금 제곱이 아닌 것 같아요. 식이 틀렸어. 지금 이 식을 만족하려면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값이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가 r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식이 틀린 거였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될 때 그러면 위성의 속력을 계산하려면 또 t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t와 r의 관계를 쓰던지 그렇게 이제 해야 되니까 v가 t분의 2파이 r이다. v를 구해보자. 그러면 이 두 식에서 1번, 2번 t를 소거하든지 r을 소거하든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겠습니다. t는 주어진 값이에요.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했으니까 86,400초라고 하는 숫자가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86,400초를 집어넣으면 되고 이제 r이 모르는 값이니까 2번 식을 이용해서 r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네요. 그래서 지금 다짜고짜 요 식이 나온 거군요. r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2번으로부터 r을 구하자. 그래서 나온 값이 얘다. 만유인력 상수 그 다음에 5.97 이거 뭐죠? 지구의 질량 6 곱하기 10의 24 지구의 질량도 되게 특이하게 외우기가 좋은 숫자네요. 그 다음에 86,400초 이렇게 이제 하루 시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숫자가 나오는데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게 지금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예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속도로 날고 있다. 초당 3km를 간다? 오, 진짜 빨라. 그렇게 이제 돌고 있는 걸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3.5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뭘 계산하는 건가 봅시다. 우리가 이전 단어에서도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배운 적이 있는데 그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 h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배웠던 mgh는 중력 mg로 h만큼 들어 올렸을 때 한 일만큼
어, 에너지가 증가한다. 요렇게 이제 계산되는 값이었어요. 어,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여기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쓰여진 식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던 물체가 요만큼으로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h만큼 델타 h만큼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위치 에너지의 감소가 생기잖아요, 그죠? 위치 에너지의 감소가 생기고 그건 지구가 일을 해줬기 때문이고, 그럼 지구가 일을 해준 건 얼마냐? W인데, W라고 하는 건 F로 dx만큼 움직였을 때다. 근데 F가 얼마예요? mg. dx는 얼마예요? h. 근데 델타 h가 나중값이 만약에 0이고 처음값이 h예요. 그러면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건 나중값 빼기 처음값, 중력이 일을 해줘서 위치 에너지의 감소가 생겼네. 나중값 빼기 처음값. mg 0 빼기 mg h, 이렇게 이제 써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mgh, 여기도 마이너스 mgh, 그럼 얘는 그냥 델타 u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왜 붙어 있냐? 계산이 안 맞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다시 w를 다음과 같이 쓸 때 이렇게 바닥면까지 떨어지는 경우를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높이가 h이고 높이가 0일 때 h만큼 떨어지는 경우인데, 지금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힘의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 그래서 얘가 F가 이렇게 나오고 dx 이렇게 될 때 마이너스 mg, 그 다음에 x의 방향 x.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값이 0, 처음값이 h. 처음값이 h. 그래서 mgh 이렇게 쓴 거랑, 그리고 델타 u는 나중값 0, 처음값 mgh,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mgh 이렇게 돼서 w랑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다음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 토대로 해서 만유인력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델타 U라고 하는 값이 U의 마지막 상태, U의 처음 상태의 차이인데, 위의 내용에 따라서 F를 적분한 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근데 F가 어떻게 생기느냐? F가 R제곱분의 GMM인데 여기 마이너스는 왜 붙어 있냐?
마이너스는 지금 지구 중심 방향의 힘이잖아요. 그죠? 지구 중심 방향의 힘이라는 뜻으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구면좌표계를 쓸 때 중심으로부터 뻗어나가는 방향을 R방향이라고 부르는데 R방향, R방향, R방향 거리가 멀수록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힘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dr에 대한 적분이니까 r하고 관련 없는 것들은 앞으로 다 나오게 되고 요 계산만 하면 되는데요. r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볼 건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거는 위치 정의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uf 빼기 ui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얘를 마이너스 gm이 m rf 빼기 gm이 m ri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고요. 플러스 c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값을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하면 c도 0이고 그 다음에 u는 이렇게 각각 정의를 하면 그래프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할 수 있다. 언제요? 만유인력 공식이 이렇게 될 때요. 중심 방향을 향할 때 이걸 가지고 뭘 계산할 수 있겠냐? 13.6 질량 m인 입자가 지표면 위에서 연직으로 작은 거리 델타 y만큼 이동한다. 그때 얘도 만유인력의 일종이니까 똑같이 계산했을 때 만유인력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으로 계산했을 때 저 원래 이전에 배웠던 값이 계산이 되겠냐? 라고 묻는 거죠.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계산하고 싶은 값이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직으로 작은 거리 델타 y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이동시킨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델타 y. 그러면 mg 델타 y만큼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처음 상태 이 위치가 ri고 이 위치가 rf다 라고 계산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거고요. ri는 0인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기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얘들은 어차피 상수니까 뭘 계산하려고 한 거예요. 이걸 이제 통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ri 빼기 rf인데 앞에 마이너스랑 같이 해서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되고 지금 rf랑 ri를 빼면 계산이 뭐가 나오냐면 델타 y가 나와요. 그 다음에 ri랑 rf를 곱하면 ri는 얼마예요? 얘는 r2야. 그리고 rf는 r2 플러스 델타 y야. 그런데 얘를 지금 마법 같은 트릭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델타 y는 거의 무시될 수 있다 라고 근사를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 값이 요 정도의 이제 근사 값이 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값이 뭐예요? 요 값이 중력 가속도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막무가내로 지금 다짜고짜 얘를 거의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수학에 의해서 엄밀하게 이제 근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얘가 왜 이렇게 수학 시간에 근사가 되냐라는 거는 그 공부를 조금 더 수학 시간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U 제네랄, 이건 뭐지? 이미 여기서 다 보였는데, 자, 얘로 서로 비율을 구해보자. 이 비율이 어떻게 나온 거야? 요거는 지금 지표면에서의 변화, 방금 전에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엄밀하게 따졌을 때 일반적으로 만유인력을 고려해야 될 때, 그러면 그 값이 대략 얼마다? 이 정도가 된다. 그럼 얘가 1이어야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1은 사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아무튼 얘가 이렇게 될 때, 그러면 뭘 하고 싶은 거냐? 델타 y가 얼마까지 허용되냐? 이 정도를 벗어나면 좀 고려를 많이 해줘야 된다, 이 얘기죠. 1이 100%니까 0.01이면 1%예요. 1% 이상의 오차가 나는 구간이 어디냐라는 걸 지금 계산하고 싶어서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구 반지름이 얼마야? 지구 반지름이 6370km 정도니까 1% 정도면 6370km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63.70km. 근데 이게 지금 에너지 계산하는 건데, 에너지 계산의 그 오차 비율을 그냥 높이로 계산해도 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에너지가 어차피 mgh야. h의 비례하는 어떤 거야? 라고 하면 높이로 계산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근데 좀 아까 봤잖아요. 일반적인 에너지가 어, 그렇게 쓰여진 애가 아닌데 반비례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또 막상 또 확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 에너지 변화량의 비율을 일반적으로 엄밀하게 생각했을 때랑 지표면에서 고려를 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이 식이 1.01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1.0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최대가 얼마냐라는 얘기를 지금 계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G 값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RI, RF 이렇게 쓰면 GME는 약분하고, 그 다음에 얘도 계산해서 없애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얘 약분해서 1 나오고 요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0.01이어야 된다. 그래서 델타 y가 0.01 R2 정도가 된다. 이렇게 계산된다 라고 하는 값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1% 이상의 오차가 난다. 63km? 지표면으로부터요? 지표면에서 제일 높은 산의 높이가 8km인데
우리가 고려할 만한 일이 아니다. 우주로 뭔가 로켓 위성을 띄우거나 이럴 일이 아니면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계산한 것 같아요. 13.6 행성과 위성의 운동에서 에너지 관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계속 성립하지 않겠냐? 그래서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아까 계산한 거예요. 그걸 쓰면 성립하겠다. 그럼 원형 궤도를 도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원형 궤도를 도는 경우에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써질 거고요.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써질 건데 그 운동 에너지를 지금 어떻게 바꿔 쓰고 싶어요? 얘랑 비슷하게 생긴 형태로 바꿔 쓰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만유인력이 90력이다 라는 걸 써서 mv 제곱을 이렇게 생긴 거로 지금 바꿔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버렸어. 그랬더니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값이 이렇게 이제 된다. 그리고 만약에 타원계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A로 바뀌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얘는 지금 위치 에너지가 아니에요. 역학적 에너지, 총 에너지, 운동도 하고 지구로부터 R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는 위치 에너지도 있고 이 에너지가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에너지가 마이너스이면 지구의 중력장에 구속된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탈출하고 싶어요. 지구로부터 완전히 구속받지 않고 싶어. 그러면 이런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냐? 운동 에너지를 몽땅 다 써서 제일 멀리 있는 곳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초기에 탈출하려고 애를 쓰는 속도는 이 식을 정리하면 나오겠다. Rmax가 얼마였으면 좋겠습니까? 지구로부터 I의 멀리 무한대 거리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때 초기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할 건데 이 탈출 속도는 얘가 무한대면 이쪽 0이 되니까 요 식을 푼 게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탈출 속도가 나온다. 아예 지구를 이제 벗어나서 날아가고 싶을 때 나오는 계산이고요. 저걸 이용해서 요 13.7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우주왕복선이 지표면에서 고도 280km의 상공 궤도를 돌다가 470kg인 통신위성을 분리시켰다. 위성에 장착된 로켓 엔진이 위성을 지구 정직 궤도까지 올려놓는다. 엔진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하겠는가? 아무것도 계산을 안 해줬는데 탈출 속도만 계산했는데 지금 이게 뭔 소리예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얘가 돌고 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6370km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280km라고 그림을 그린 거죠. 아무튼 여기에서 통신위성을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이 위성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싶냐면 정지 궤도까지 가고 싶어요. 정지 궤도는 여기가 얼마지? 아까 계산을 했었는데 정지 궤도
정지궤도. 이게 정지궤도의 고도요. 고도? R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4, 2, 10의 7. 이만큼이 4.22 곱하기 10의 7승 미터 되면 13 떼버리면 10의 4승 42200 미터 킬로미터. 10의 4승 맞죠? 이 정도가 정지궤도예요. 그런데 원래 있던 애가 6370 더하기 280 이 정도에 있었으니까 6650 킬로미터에 있었단 말이에요. 내려둔 곳.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얼만큼 쓰겠냐. 에너지를 얼만큼 써야 여기까지 갈 수 있겠냐라고 묻는 거죠. 그럼 이때 에너지랑 이때 에너지가 얼마 차이 나냐를 계산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A 궤도랑 B 궤도라고 해볼까요? 2B 빼기 2A만큼을 더 써야 되네요. 근데 2B에서는 얼만큼을 쓰는 거예요? 에너지가 총 에너지 이만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궤도를 돌 때. 그러면 마이너스 GMM 2R. 이렇게 되는 애고 여기다가 2 그럼 RA가 6650 1000분의 1 6650 그 다음에 얘가 42200 이렇게 되는 값이죠. 이만큼의 에너지를 추가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 반대로 적었어요. B 빼기 A니까 42250 6650 이만큼이 들겠다. 그러면 요 스몰 M은 470kg이고요. 그 다음에 라지 M 요거는 아까 지구의 질량 요만큼이네요. 지구의 질량 쓰고요. 그 다음에 요 값 쓰고요. 그렇게 하면 에너지의 소모량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